완전 아가 어떻게 하냐? 어떻게 잘 조금 잠깐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근래 책방문 그 책자에 가자. 한 NG 하나도 없이. 안녕하세요. 4번 책방 씀의 11월 첫 번째 책방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0월에 너무 마지막까지 바빴어서 지나간 근황은 사실 거의 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로 많이 채워졌어요. 지난번 브이로그에서도 이제 보셨겠지만 저희 두 작업자와 동료들이 3주년을 기념해서 전주 모악산의 아침이란 멋있는 숙소로 이제 워크숍을 떠났습니다. 네. 다녀오고 나서 거의 바로 또 씀의 이제 여러 공간들을 활용해서 플리마켓을 열었죠. 또 이제 작가님들, 저희랑 잘 인연을 맺어오신 작가님들이랑 편집자님들 모시고 진행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지도 몰랐고 저희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많이 와주셨어. 앞으로 봄, 가을 동안은 이렇게 조금 기회가 되면 매년 해보고 싶었어요. 네. 내년 봄에도.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미리 예고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작가의 책상 전시를 또 저희가 대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수신지 작가님의 만화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3권 출간을 좀 기념해서 1, 2, 3권의 시리즈를 좀 그대로 책상에 옮겨놓는 전시를 지금 꾸며놨는데 약간 그동안의 작가의 책상 전시보다 이번 책상 전시는 약간 우리들의 책상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친구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되게 뭔가 정겹기도 하고 보는 재미가 엄청나요. 3권은 경주로 수학여행을 떠난 이야기라서 경주로 갔었던 게 막 떠오르면서 이 버스에서 자리 쟁탈전이 있잖아요. 이 주인공도 멤버가 3명이기 때문에 홀수네? 어떡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 미묘한 감정도 있지. 나와 있고 또 가서 또 레크레이션 시간 또 있잖아. 반장이 우리의 아랑이가 항상 이렇게 단정하게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지키던 아랑이가 레크레이션 시간에 완전 반전 매력을 돌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 귀여워. 있어서 3권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 또 3권이 저희 씀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온라인 서점에도 등록이 안 된 완전 신간이라서 구입을 지금 원하시는 분들은 씀에서만 사실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귀여운 친필 사인본도 준비되어 있고 또 저희 책방에서 수신지 작가님 책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귀여운 반장의 조언 카드를 이렇게 드려요. 그리고 또 책뿐만 아니라 책의 굿즈들 전용 굿즈들이 같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3권에 맞춰서 나온 알고 보면 더 귀여운 그림인 거예요. 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춤추고 있는 반장이랑 그리고 이거 첨성대 경주로 이제 버스 수학여행 버스 전세버스 타고 가가지고 첨성대랑 이거 뭐죠? 석가탑 너무 색깔도 귀엽고 그래서 이거랑 티셔츠도 같이 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도 되게 오시면 구석구석 구경할 거리가 많고 약간 뭔가 학창시절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약간 학교 오듯이 씀에 놀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수신지 작가님과의 북토크가 또 예정되어 있는데 차차 공지가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그 행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 11월에도 사실 저희가 예정된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가까운 행사를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씀이 또 좋아하는 임진아 작가님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뉘앙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에세이고 듣기 좋은 말, 하기 싫은 말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 책과 관련된 행사로 사인회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1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임진아 작가님이 씀에 약간 상주하시면서 독자분들 맞이할 예정이니까 그때 또 오셔서 씀에서 작가님이랑 오랜만에 안부도 나누시면서 신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읽은 책들을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정혜윤 PD님의 삶의 발명입니다. 저희 정혜윤 작가님 책 항상 따라 읽었잖아요. 맞아요. 신간이 나오면 거의 무조건 반사 수준으로. 맞아. 역시나 또 삶의 발명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나와서 읽어보았고요. 이 책은 부제가 당신은 어떤 이야기의 일부가 되겠습니까? 예요. 그 정혜윤 PD님 항상 이야기를 이제 몸 안에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걸 전달하기도 하는 그렇죠. 전달자이시기도 하고, 이 책에도 내가 일부가 되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이 이야기라면 내가 이 이야기의 재료, 소재, 일부이고 싶다 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좋은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것은 제가 그 좋은 이야기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주제인 것도 같은데, 이 작가님은 그런 이야기를 찾는 것 혹은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야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삶의 발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나는 어떤 삶을 발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인생의 이야기는 어떤 재료들로 구성되면 좋을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데, 목차도 되게 인상적인 게 사랑의 발명, 목소리의 발명, 이야기의 발명, 이런 식으로 모모의 발명, 이렇게 소제목이 있는데 암의 발명에서는 알고 나서 내가 다르게 살게 된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이후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게 된 그걸 암의 발명에 담아내셨고, 목소리의 발명에서는 저는 내가 아닌 다른 개체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동물,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목소리의 발명에서는. 그래서 나도 새 목소리를 내는 것. 그 새 목소리란 이제부터 비건을 하겠어. 뭐 그런 내 새로운 다짐, 새로운 실천 하는 게 새로운 목소리를 발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실려있는 게 이야기의 발명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의 발명을 또 다른 책이랑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책이 바로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최근에 미야자키 하야오가 10년 만에 은퇴를 번복하면서 만든 애니메이션으로 개봉을 하게 돼서 유명해졌는데요. 이 책이 뭐 원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원작은 아니고 영감을 받은 정도인 것 같아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좀 이야기의 발명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혜윤 작가가 말하는 이야기의 발명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단순히 만들어내는 발명가가 아니라 본인이 어떤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답변 그 자체로 내놓은 이야기들을 항상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거의 대부분 청소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어떤 이야기 속에서 살길 바라는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의 희망인 거지. 이 청소년들은 이런 이야기의 일부가 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살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그 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만든 것 같은데, 이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책에서 제목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따왔잖아요. 그 따온 이유도 이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책은 삼촌이 청소년 자기 조카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조금 담겨 있거든요. 이 책이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이게 1937년도에 출판이 된 책이에요. 그때가 이제 세계 2차 대전 때인데, 그 당시에 일본이 국군주의라서 히틀러나 무솔리니를 영웅으로 떠받치는 청소년 책들이 되게 많이 출간이 됐었대요. 근데 그런 책을 아이들이 보면 그런 사상에 사실 물들게 되잖아요. 그들을 영웅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 책을 쓴 요시노 겐자부로 같은 지식인들이 청소년만이라도 좀 이런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는 마음으로 쓴 책이라서. 근데 애들이 읽어야 되는데 어려우면 안 되잖아. 철학과 인생론이 담겨있으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니까 조카와 삼촌을 설정을 해서 이제 삼촌이 조카한테 조언을 좀 눈높이 쉽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로 기획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미야자키 하야오도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나오는 삼촌의 마음으로 이 책의 제목을 따서 애니메이션을 제목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그 애니메이션 안에서는 이 책이 주인공 소년에게 엄마가 선물해주는 책으로 나와요. 실제로 책이 등장하기도 하구나. 이 안에 사파가 똑같이 나와. 애가 이렇게 책 표지를 보고 엄마가 선물해줬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펼쳐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그대로 나와. 이 사파가. 뭐 내용이나 그렇게 등장하진 않지만
헌사 같은 느낌으로 네네네. 어쨌든 제목을 거기서 따왔기 때문에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렇게 담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을 보셨다면 이 책도 좀 읽어보면 하야오가 어떤 마음으로 그 애니메이션 만들었을까 좀 조금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애니메이션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군요. 제가 읽은 책은 최은미 작가님의 장편소설 마주입니다. 이 소설은 이제 어느새 그땐 그랬지라고 회상하게 되는 2020년 팬데믹 시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사실 2020년은 그 해는 해가 되게 깊어질수록 거리두기가 엄청나게 강화돼서 되게 단절이나 고립이라는 단어가 일상의 언어처럼 좀 잘 잡았던 그 시기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소설은 그때 향초와 비누를 만드는 공방을 집에서 하던 친구 이제 나리가 동네 상가의 공방을 막 개업하던 때예요. 이제 좀 마음을 먹고 세상으로 나왔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진 거야. 굉장히 타이밍이 안 좋은 시기에 개업을 한 거죠. 이런 어떤 상황만으로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 나리한테는 공방의 손님이자 이제 자기와 같이 또래 딸아이를 키우면서 지인이 된 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수미가 확진자가 된 거예요. 공방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는 약간 확진자의 동선이 좀 디테일하게 공유되던 시기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간을 운영하는 주인공은 굉장히 입장이 좀 당황스럽고 그때부터 일상과 이 관계가 약간 꼬이기 시작해요. 이후에 이야기가 좀 어떻게 확장되냐면 동네 아파트에서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져진 어떤 기혼 여성들 간의 친목 그리고 갈등. 왜냐하면 서로 이제 피상적인 관계들이 각자의 삶의 이제 면면을 들여다보면서 차이가 발생하고 뭐 육아의 방식이라던가 저 사람이 결혼 이전의 삶은 어떤 여자였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낱낱이 알게 되면서 괴리가 올 수 있죠. 내가 이 사람을 이때까지 이렇게 판단했는데 사실 너 그런 애였어? 약간 이렇게 그냥 친구가 아니라 약간 아이를 사이에 두고 친해진 혹은 그렇게 가까워질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결속돼 버린 약간 이런 우정도 아닌데 또 우정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평소에 의지하는 게 많은 그런 그 나이 때의 기혼 여성들과의 이제 관계를 너무 잘 그린 소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제가 이제 제 주변에서 볼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고 해서 너무 그 소설로 본 게 좀 신선하다면 신선했어요. 되게 적나라하게 그 갈등과 관계를 파고들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도 공간을 운영하지만 그 공간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전부가 아닐 거라는 걸 이제 알잖아요. 서로를 결속시켜주는 어떤 이 공방, 이 비누 공방, 캔들 공방이 어떻게 보면 저는 서로의 각자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는 공간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근데 그 공간 밖에서의 삶을 우리가 서로 마주쳤을 때도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서로를 존중하면서 같은 삶 속에서의 어떤 동행자처럼 대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까지 좀 던져보는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초반의 시기와 익숙해진 지금의 시기를 각자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또 나는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리고 내가 지나온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었는지. 왜냐면 잘 지나오는 거에만 너무 급급했던 나머지 놓쳤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약간 살아남는 거에만 좀 방점을 찍고 지나왔던 몇 년간이긴 했으니까 지나가 버린 것에 좀 다시 한번 새롭게 몰두해 볼 수 있는 소설이었어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잘 읽었습니다. 제가 읽은 두 번째 소설은 안윤 작가님의 방어가 제철입니다. 오랜만에 트리플 시리즈를 읽었고, 안윤 작가님은 제가 이전에 남겨진 이름들이라는 소설을 너무 재밌게 읽었어서 아직 못 읽은 작가님의 작품이 너무 궁금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 개의 단편이 들어있는데 모두 다 주인공 곁에는 한때 내가 굉장히 사랑하고 의지했던 존재가 이제 떠난 이후의 이야기를 그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도하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내 곁에 없는 존재한테 말을 거는 그 어떤 애도의 형태가 혼자서는 아니고 지금 또 다른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애도하는 느낌이에요. 어렵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떠난 사람을 애도하는. 근데 셋의 관계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단편 달밤은 일단 주인공이 나한테 굉장히 내가 의지했던, 내가 사랑했던 지인, 그러니까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떠난 후에 지금 나한테 굉장히 의지하고 혹은 내가 이렇게 챙겨주고 자꾸 마음이 쓰이는 그 동생한테
마치 내가 언니한테 받았던 사랑을 해주는 나를 느끼면서 이 언니의 빈자리를 조금 너무 슬프지만은 않게 추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어가 제철은 친오빠를 떠나보낸 주인공이 한때 친오빠와 절친이었던 그 오빠와 삼총사였던 나의 오빠를 오빠의 친구와 함께 오랜 시간이 흘러서도 애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 소설이에요. 달밤보다는 조금 더 온도나 이런 분위기가 좀 더 낮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그 오빠의 친구와 계속 연결이 되면서 이어가는 내용은 아니고 한 시절 끊기긴 해요. 한국 드라마였으면 둘이 사귄다. 제가 혹시 그런 내용일까봐.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응답하라가 딱. 제가 그 생각 정말 많이 겹쳐지는 장면이 초반에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었고 제가 너무 한드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상상했었는데 그거와 전혀 다른 그냥 서로의 삶이 이렇게까지 계속되었던 시절에서도 멀어졌다가 다시 붙을 수도 있구나. 근데 그게 누군가 한때 같이 있었던 사람을 애도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그냥 추억하는 하나의 어떤 장면처럼 계속 소설이 이어가거든요. 짧은 서사 안에서도. 그때 이제 같이 방어를 먹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소설이 두 번째에 실려 있었고 마지막으로 만화경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편처럼 가까운 어떤 존재를 애도하는 소설은 아니었어요. 주인공인 나는 어떤 건물의 세입자예요. 그냥 거기 사는 여성인데 이 건물주 할머니가 너무 많이 간섭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너무 관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갈 준비만 해요. 이 집은 계약 끝나면 빨리 나가야지. 근데 어떤 일련의 사건을 거쳐서 이 할머니가 왜 이렇게 세입자들한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가 좀 밝혀지는 게 이 할머니의 건물에서 이제 생을 마감한 여자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거를 이제 쉬쉬하거나 혹은 되게 나쁘게 해석하지 않고 얼마나 그의 삶이 쓸쓸했을지를 내가 조금 더 보듬어 볼 걸 이렇게 좀 아쉬워하면서 오히려 그 집을 더 잘 가꾸면서 다음 세입자를 기다리고 그 세입자가 고독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 근데 이제 그게 약간 라이프 스타일이 맞지 않았을 때 이제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오해가 풀리면서 결국 이 건물 안에 사는 많은 혼자 사는 분들이 약간 둥그렇게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소설들의 공통점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 식사하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마치 그 장면을 향해 달려갔었던 것만 같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식사하는 장면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소설 읽는 마음이 점점점 이렇게 따뜻하게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읽고 나면 뭔가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를 추억하는 느낌보다는 계속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계속 느끼게 하는 소설이어서 얇고 작지만 굉장히 큰 힘이 있었던 책이었어요. 이제 저희 읽은 책 소개를 마치고 신간을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의 신간은 고수리 작가님의 선명한 사랑입니다. 고수리 작가님 신작 에세이가 나왔는데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저희는 조금씩 미리 읽어봤었죠. 왜냐면 이번 산문집은 2021년부터 3년째 동아일보에 연재 중인 칼럼 관계의 재발견 원고를 다시 쓰고 묶어서 좀 재탄생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칼럼들을 좀 몇 개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이런 관계의 재발견이라는 원고를 쓸 수 있는 건 작가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가능한 사람이다. 또 3년째 계속 관계를 재발견하면서 쓰는 거 너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어떤 과정이자 결과를 책으로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아는 작가님은 너무 무언가를 잘 돌보는 사람, 그리고 되게 작은 것도 애써서 이해하려는 사람, 그리고 진짜로 물리적으로 사람을 잘 안기도 하는, 그래서 안아주려는 마음이 되게 잘 어울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글을 읽는 게 되게 새삼 따뜻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겪어서 알고 있는 작가님 말고 그 작가님이 쓴 글을 또 오랜만에 읽으니까 마음이 참 좋았고 읽으면서는 그래, 작가님은 정말 삶을 향한 사랑이 지치지 않지, 지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런 깨닫는 새로움들이 한 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명한 사랑이라는 제목이 또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약간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같은 느낌. 작가님의 사랑, 그러니까 초콜릿처럼. 근데 끊이지 않아. 아무리 꺼내 먹어도. 그 사랑하면
되게 다양한 수식이 앞에 붙을 수 있잖아요. 작가님의 사랑은 되게 씩씩하고 되게 튼튼한 느낌이에요. 그게 저는 작가님이 엄마이어서 가능하다고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책에는 2부부터는 작가님이 두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본인의 이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작가님은 사랑과 함께일 때 작가님이 튼튼하고 씩씩해주는구나. 그래서 자꾸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더 씩씩하고 튼튼해지기 위해서. 제 해석이긴 하겠지만 그런 작가님 사랑의 인과관계를 좀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기억에 남는 게 사랑을 미루지 말자는 이 꼭지가 있어요. 작가님 글을 읽었을 때 제가 느낀 생각은 맞아, 작가님은 진짜로 사랑을 미루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 글을 쓸 수 있구나 라고 저도 모르게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책의 그냥 의미가 아닐까. 좀 고수리 작가님 같은 책이야. 그냥 고수리 작가님이야. 여기 앞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맞아 한동안 생각났어요.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사랑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되게 특별한 책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가님 책으로 저희가 북토크를 진행을 합니다. 11월 11일 토요일 낮에 진행을 하는데 그때 또 많은 분들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수희 작가님 책은 또 친필 사인본으로 쓰면서 판매할 예정이니까요.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추워질 때 더 생각나는 책일 것 같아서 작가님이 확신하는 어떤 사랑의 세계를 많은 분들이 함께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11월 첫 번째 책방 로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